안녕하세요 여러분, 포인틀리스 살롱입니다. 아 맞아요. 포인트레스 살롱입니다. 하이탈러고요. 로우 타일러고요. 쌤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잘 지내셨어요? 당신한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에요, 그건. AI예요? 저 행복해요. 잘 지내셨나요? 당신이 AI 같아요. 뭐든지 질문의 끝은 난 행복해. 인생은 아름다워. Life is beauty. 라이프 약간 비티죠. 그 난 행복해 이소라 씨 노래 알아요? 알죠. 소라 누나 때가 좋아하거든요. 그런 느낌이에요. 소라 누나 난 좋아요. 행복해 노래 들어봤죠? 전혀 전혀 기쁘지 않은 노래잖아요. 자기 주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약간 그런 멘트라라는 단어 알아요? 멘트라? 멘트라. 그 약간 인도에 있는 뭔가 멘트라. 그 뭐라고 멘트라? 해석해야지? 약간 좌우명 같은 그 느낌인데. 옛날에 그 짐 캐리가 영화했던 건 뭐죠? 짐 캐리? 벤트란가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요? 있어요. 그런 전혀 모르겠어요. 비슷한 게 있어. 네. 아무튼 멘트라예요. Life is beauty. 자, 오늘 에이스 벤트라. 어? 에이스 벤트라. 에이스 벤트라. 짐 캐리가 그 영화로 엄청 떴죠. 아, 그래요? 마스크랑. 벤트라는 뭐죠? 벤트라. 이름인가? 모르겠어요. 위대한 뭐 금자씨 이런 거요? 그랬나? 친절한 김자씨요. 역시나 그- 주제가 없네요. 그래도. 그래요. 뭐 맥주 얘기 오늘 하실 거죠? 네네네. 맥주 반응이 주변에서 조금씩 오고 있어요. 그럼요. 그렇죠. 이게 노력하는 만큼 오는 거예요. 노력하시고 사람이. 계신 거예요? 그럼요. 아까 봤잖아요. 제가 오기 전에 그래요. 준비하고 있던 거. 그래요. 노력하다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남는 건 있어요. 노력을 덜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제 제가 쌤님이랑 모임이 있어서 어떤 맥주집을 갔었는데 네. 쌤님이 또 거기서 지식 자랑을 또 하셔가지고 지식 자랑이 아니에요. 뭐랄까 할까 뭐랄까 뽐냄을 하셔가지고 보스트? 뭐 거기 되게 특이한 맥주집이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랄까 약간 주유소처럼 네. 이렇게 맥주 구멍이 45개가 있어요. 우와. 그래서 내가 그거를 태그하고 내가 따르는 만큼 계산이 되는 그런 집이었어요. 네, 정말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종류 굉장히 많았고. 네. 갔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요. 굉장히 어제 쌤님이 아주 그냥 황홀해 하시면서 홀짝홀짝 마시더니 결국 취해서 집에 가셨어요. 집에 갔는데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네. 그런 기억이 또 있네요. 네. 얘기해 보시죠. 네, 오늘은 이제 뭐죠? 저번 시간까지는 이제 페일 에일과 뭐 인디아 페일 에일, 뭐 브라운 에일 간단히 설명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흑맥주에 대해서 드디어 네네, 드디어. 그분이 오셨군요. 네. 근데 사실 먼저 흑맥주라는 표현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까만 맥주죠 뭐. 그렇죠. 까만 맥주인데 그 흑맥주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오. 네, 저희가 오늘 얘기할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스타우트와 포터, 에일의 일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에일 계통의 흑맥주. 그렇죠, 그렇죠. 에일 계통이 아닌 흑맥주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뭐 다크 라거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 그 편의점에 가면은 뭐 하이네켄 다크, 아사히 블랙 그런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런 거는 이제 에일 계열이 아니라 라거 계열의 이제 색깔만 까만 거다. 색소 넣은 거예요? 아니요, 그 이제 메가로 이제 맥주를 만들잖아요. 그 메가를 까맣게 볶아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죠. 이제 대신에 이제 발효 방법이 네, 하면 발효 방식인 저온이냐, 거고. 네. 고온이냐, 네네네. 상온이냐. 네. 그리고 요즘 이제 굉장히 유행하는 맥주 중에 그 시나몬 뿌려 먹는 코젤 다크 있잖아요. 맞아요. 네, 코젤 다크 역시 그건 이제 둔켈이라고 해가지고 그 독일어인데 혹시 아시나요? 둔켈? 퉁켈 어둡다 이런. 그렇죠. 표현이죠.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역시 라거 방식, 하면 발효 방식으로 만든 맥주예요. 오. 네. 라거군요. 네, 라거예요. 끝인가요? 아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인트로고. 그래서 흑맥주에는 단순히 뭐 여러 종류가 있다. 흑맥주는 사실 색깔만으로 이제 분류를 한 거고 저희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분류와는 좀 거리가 있다. 그 정도만 일단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흑맥주도 말씀드렸듯이 라거와 에일로 네. 나뉜다. 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포터와 스타우트 이제 두 개를 같이 설명을 드리는 거는 두 개가 이제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 나왔고 비슷한 지역에서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개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에일 계통의 흑맥주를 얘기하는 네네네, 거죠. 그렇죠. 포터와 스타우트는. 네. 포터 유명한 차잖아요. 그렇죠. 제일 유명한. 용달차. 봉고차와 쌍두마차죠. 원래 그럼요. 포터 영어 단어로 무슨 뜻이죠? 포터. 네, 폴터. 뭐 짐꾼이죠. 뭐. 짐꾼. 그렇죠. 말 그대로 짐꾼이 마셔서 그 이름이 포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18세기 초에 그 항구에 있는 짐꾼들이 마시면서 이제 시작했던 맥주인데 처음의 시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메가를 까맣게 볶아서 만든 게 아니라 브라운 에일 세 종류를 섞어서 마셨대요. 원래 포터의 기원이 네, 까만 그렇죠. 맥주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브라운 약간 갈색이잖아요. 네. 그거를 섞다 보니까 이제 색깔이 점점 진해지는 거죠. 약간 소맥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맥주계 칵테일이었군요. 그렇죠. 포터는. 네. 근데 그게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대요. 오. 그래가지고 그 포터 자체가 이제 영국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럼 포터는 주로 이제 흑맥주인데 에일 계열의 흑맥주인데 이제 영국산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포터는? 네, 스타우트도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국산 브랜드에도 이제, 아예 이름 맥주 이름 자체가 스타우트 네, 뜻이죠. 네, 네, 스타우트는 무슨 뜻이죠? 더 먼저 물어보신 네. 거예요? 스타우트. 네. 아주 강력한 말. 그렇죠, 강한. 그런 뜻인데, 안팡진 이런 뜻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가 뭐예요? 안팡지다? 안팡지다 뭐 아주 뭐랄까 조그만 게 아주 꽉꽉 차 있다 이런 뜻이죠. 아 그래요? 사투리인가요? 어. 스트롱 이런 의미죠. 아니 앙팡지다 많이 들어보긴 아, 했는데 그래요? 정확한 의미는 옴팡지다, 만팡지다. 뭐. 옴팡지다 그래요? 전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요? 몰라서. 네. 저희는 서울 분이 아니셔가지고 아 제가 서울 사람이잖아요. 자꾸 세탁하시려고 하시네. 네, 그래서 이제 스타우트라는 거는 일종의 약간 네이밍 자체부터 좀 강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팔리게 하기 위한 네이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흑맥주고, 스타우트라고 하면은 이제 아일랜드 계열의 흑맥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영어예요? 스타우트가? 영어죠. 스타우트. 네. 그럼요. 저는 그냥 맥주 이름인 줄 알았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그 국산 브랜드 중에 이제 스타우트라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드셔보셨어요? 먹어봤죠. 어때요? 그거 저는 한 번도 안 먹어. 괜찮아요. 어, 나름 나쁘지 괜찮아요. 않아요? 스타우트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은 포터와 스타우트. 포터는 영국의 흑맥주, 스타우트는 아일랜드의 흑맥주. 근데 아일랜드 흑맥주 하면 또 생각나시는 거 없으신가요? 기네스죠. 그렇죠. 기네스죠. 기네스 이후로 이제 흑맥주라고 하면 주로 이제 스타우트가 훨씬 더 이제 강세를 띠기 시작한 거죠. 포터보다. 그렇죠. 근데 사실 포터라는 이름을 가진 흑맥주가 최근에도 나오긴 해요. 이제 어제도 이제 그 맥주집에 가서 보니까 저희 맥파이에서 나오는 뭐 맥파이 포터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포터라는 브랜드도 쓰긴 하는데, 사실 스타우트라는 브랜드가 훨씬 더 강력하죠 요즘에는. 포터라는 건 사실은 엄연히 말하면 그냥 에일을 세 잔을 브라운 그렇죠. 그 브라운 에일을 섞어서 만든 건데, 근데 제 생각에는 최근에는 그냥 뭐 굳이 섞지 않고 그냥 네. 그 까맣게 볶은 메가를 이용해서 만드는 것도 그냥 포터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애초에 그냥 흑맥주로 네, 만들었을 네. 때 이제 그것도 네, 크게 포터. 차이가 없어요. 사실 그냥 포터. 이름의 차이일 뿐이지 제 음. 생각에는. 그래서 같이 설명을 드리는 거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기네스가 이제 등장한 이후로는 사실 거의 뭐 흑맥주다 하면 이제 아일랜드 계열의 스타우트다. 우린 더블린에 가야 돼요. 저도 같은 왜요? 생각이에요. 왜요? 네. 당신도 가야 돼요. 가서 뭐 하실 거예요? 우선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우리예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여기 있는 세 명이죠. 그렇죠. 우리의 세 명은 일단- 더블린을 가야 됩니다. 정말 Why? 가야 돼요. Why? 그 만약에 더블린을 가게 된다면 네. 여러분들 청취자분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Why? 저희가 카메라를 들고 음. 더블린에 가서 기네스를 마시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많이 들어주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아니 청취자분들이 돈 모아서 자기네들이 가면 되지 굳이 우리 영상을 볼 필요 없잖아요. 이제 십시일반이란 말 모르세요? 대리만족이라는 말 모르세요? 저희가 정말 우리를 덕질해 주세요. 정말 공감 안 가는 말이에요. 그 더블린에 가면은 실제로 이제 펍도 아이리시 펍이라고 하죠. 흔히 이제 그런 펍이 굉장히 많고. 저는 진짜 그런 게 부러워요. 우리나라에선 갈 데가 없어. 맞아요. 갈 데가 없어요. 저기 데포츠 같은 데 가시면 되지. 아니 이게 술이야 어디서든 마시지. 기네스 한국에서 못 마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 이제 역사, 그 전통, 그 뭐라 그러죠?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런 것들 한번 보고 싶은 거죠. 정자에 앉으셔서 막걸리를 드셔도 됩니다. 탑골공원이에요? 아니 그렇죠. 술은 어디서 마시든 뭐 어떤 공간이든 뭐 상관없죠. 좋은 사람들과 마신다면. 근데 진짜 약간 그런 게 부러운 거죠. 전통과 역사가 있다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500년 된 펍에 앉아가지고 그렇죠. 이제 이게 기네스를 그 얼마나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쏟아놓은 정성이 있잖아요. 그러네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오래된 건물이 거의 없잖아요. 왜냐하면 산업화 과정에서 워낙 많이 바뀌기도 했고. 그것도 그거고 네. 그 이제 약간 소주도 네. 고려 시대에 이제 몽골에서 왔다고 하는데 맞아요. 네. 그러면 약 대략 1000몇 년을 마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소주만. 네. 근데 이제 기성품만 있잖아요. 그죠? 그죠? 네. 뭐 나중에 이제 이런 소주나 뭐 이런 관련 얘기도 할 거지만 그렇죠. 그 일제 강점기 이후로 굉장히 이게 술의 다양성이 없어졌어요. 네. 그 막걸리도 방금 말한 대로 뭐 유명한 양조장이 있겠지만 전 중국에 뭐 1000년 된 양조장이 있다고 네. 들었어요. 거기서 나오는 술들이 진짜 고가의 술들로 나오고 네. 뭐 고가의 술을 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00년을 이어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아.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근데 뭐 흔히 얘기한 뭐 안동 소주라든지 뭐 그런 전통주가 정말 명맥을 뭐 간신히 잇고 있긴 하지만 이게 그거 자체는 굉장히 접하기도 어렵고 그쵸. 또 비싸기도 하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게 잘 이제 브랜드화 돼서 네.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면 소주 우리나라 40도짜리 많거든요. 네, 우리나라 술도 굉장히 좋은 술이 많거든요. 그렇죠. 저도 이제 뭐 먹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좋네요. 그래요.
많이 이제 놀라시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 흑맥주 뭐 포터나 스타우트라고 하면은 사실 기네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기네스가 대표적이죠, 흑맥주. 네네네. 그래서 이제 기네스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주로 얘기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기네스라는 이름 자체가 이게 창립자 이름이래요. 그 창립자 이름이 아서 기네스인데, 그러니까 기네스 가문에서 이제 양조를 계속 해온 거죠. 이제 그 한 1700년대 그때부터 이제 양조를 해온 건데, 그 아일랜드에서 양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잉글랜드에서 넘어온 사람이래요. 영국에서 넘어온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아일랜드는 이제 카톨릭 계열의 이제 나라잖아요. 영국은 성공회 계열이고, 이 사람은 또 성공회 계열의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이제 지배층에 가까운, 이제 아일랜드가 굉장히 오랫동안 독립투쟁을 해왔잖아요. 영국 상대로 이제. 영국의 식민지배를 오래 받았죠. 네네네네. 그때 당시에 넘어간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은 좀 과격한 표현을 쓰자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친일파가 만든 이제 맥주인 거죠. 네. 친일파는 아니죠. 그냥 친영파? 아니. 아니 그냥 일본 사람이 와서 그냥 맞죠. 한국에다 공장을 세우고. 근데 국적은 아일랜드 사람이 맞아요. 그럼 왜 잉글랜드에 있었어요? 그거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잠깐만. 근데 어쨌든 일본이 그 표현이 맞는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니, 기네스라는 성이 원래 아일랜드 사람 성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영국적인 기네스? 하긴 성은 그렇진 아닌 것 않네. 같은데, 이거는. 뭐 스미스 이런 느낌은 안 나요. 네네네. 성에서? 네, 그래서 어쨌든 그게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일랜드의 지배층이었는데 이제 네.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거나 네. 뭐 이렇게 해서 다시 아일랜드로 돌아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네, 뭐 하겠네요. 그래서 그럴 영국 수도 있겠네. 뭐 백작, 남작 그런 지위를 받은 사람도 되게 많고. 어떻게 보면 친일파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게 맞으면. 그래서 이제 기네스가 이게 굉장히 좀 맥주 쪽에서 뭐라고 해야지? 한 획을 그었던 게 수학자를 고용을 했었대요. 그 맥주 주조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수학자를 고용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그 동안에는 이제 그 양조 기술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술자들이 감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나 넣으면 돼, 얼마나 볶으면 돼, 얼마나 발효시키면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대강 감으로 만들었는데. 약간 손맛에 의존해.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수학자를 고용하면서 그거를 철저하게 이제 맛의 퀄리티를 일정에 유지하려는 시도를 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현대적인 생산 관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법인데. 품질 관리가 나와요. 그렇죠. 퀄리티 관리가 되는 거예요. 품질 관리를 네네네. 그래서 이게 그 효모를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그런 투입량을 굉장히 체계화해가지고 그 맛에, 그러니까 변화가 별로 없도록. 올해나 내년이나.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맥주계에서 한 획을 그은 그런 이제 생산 기법을 만들었다고 하고요. 언제 시작한 거예요? 이것도 한 1800년대 거의.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앞서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그 맥주 기술자라고 해야 되나? 여기 고용된 수학자? 그런 사람들이 이제 통계학 관련된 논문도 내기도 하고, 뭐 그렇다는 소리도 있더라고요. 신기하다. 네. 왜 만들었을까? 뭘요? 기네스. 왜? 굳이 그걸 태워가지고. 왜일까요? 뭔 소리예요 지금? 그러니까 왜 만들었냐고. 기네스 그 사람이. 술을? 맥주를? 그것도 흑맥주를. 아니, 흑맥주는 원래 있었는데 이제 기네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거를 좀 더 하려고 한 거죠. 사실 처음에는 기네스가 이제 흑맥주 말고도 다른 라인이 있었대요. 뭐 이제 다른 이제 흑맥주가 아닌 라인도 있었는데 흑맥주가 워낙 잘 되니까 이제 이걸로 이제 단일로 밀어붙인 거죠. 또 집중과 선택을 했구나. 네네네네. 그리고 이제 기네스 그 편의점에서 사 먹어보신 적 있으시죠? 먹어봤죠. 많이 먹어봤죠. 네, 기네스 드래프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보통 많이 사 드시는데. 네. 어떠세요? 그거 드셔보셨어요? 하이타이러님은? 그쵸? 어떠셨어요? 맛이 처음에? 저는 근데 맥주 맛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냥 흑맥주 맛. 네, 쓴맛. 기네스 그 캔을 사보시면은 안에 그 동그란 그 딸딸딸딸 소리 나는 게 들어있어요. 그게 왜 들어있냐면은, 그래서 제가 저번 방송인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맥주는 웬만하면 컵에 따라 드셔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기네스 캔만큼은 무조건 컵에 따라 드셔야 돼요. 그게 기네스 드래프트잖아요. 그게 생맥주처럼 이렇게 따라지는 효과를 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이제 투명한 잔에 따라 보면은 맨 처음에 따면은 그게 처음부터 까맣게 올라오지 않아요. 맞아요. 약간 질소에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쫙 해서 이게 그 검은색이 올라오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입을 대고 캔으로 마셔버리면은 그런 과정이 없이 마셔버리는 거기 때문에 진정한 기네스의 맛을 느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기네스 생맥주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이렇게 따라주면 네. 한번 절반 좀 이상 따르고 기다려요. 맞아요. 거품이 가라앉을 때까지. 네. 보통 거품이 올라오잖아요. 네. 기네스는 거품이 내려가요, 밑으로.
맞아요. 아, 네. 맞아요. 그 효과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캔 딸랑딸랑거리는 맞아요. 캔을 그게 그거를 개발하는데 뭐 100억 가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동그란 거 위젯이라고 부르거든요. 오. 그래서 그 위젯을 개발하는데 뭐 100억 이상이 들었다. 100억을 투자한 그 맥주 캔이다. 네, 그렇죠. 그게 뭐예요? 안에 들어있는 게? 그 동그란 걸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맥주가 이제 따라질 때 약간 그런 효과를 내게 만든 장치예요. 이게 캔맥주지만 약간 생맥주처럼 먹을 수 있게 근데 만들어주는. 뭐 그게 뭐 재질이 뭔지 모르고. 네네네. 플라스틱이에요? 재질까지는 모르겠어요. 네. 플라스틱 같아요. 저도 플라스틱? 플라스틱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소리가 플라스틱이에요 들어보면. 네. 쇠는 아닌 것 같고. 네. 맞아요. 그래서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이 기네스 편의점에서 파는 기네스라도 이거는 뭐 집에 전용 잔이 있으시면 더 좋겠지만은 뭐 그게 아니더라도 머그잔에라도 정말 따라서 한 1, 2분 있다가 드시는 걸 정말 추천드리고 싶고요. 뭐 정말 컵이 없다. 밖에서 마셔야 된다. 그러면 요즘엔 또 기네스 이제 오리지널이라고 해가지고 또 다른 맥주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좀 더 탄산이 좀 더 강한 느낌이고 그 안에 위젯이 안 들어있거든요. 그건 이제 캔에 따자마자 그냥 마셔도 되는 맥주니까 굳이 이제 밖에서 캔으로 드신다 하시면은 기네스 오리지널을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제 텐도 생각엔. 맛있는데 텐. 텐? TAN. 그게 뭐예요? 그 텐이 이제 왜 태닝하다의 그 텐이거든요. 네네네. 하프 앤 하프라고도 하는데 아. 절반은 네. 밑에다가 이제 라거를 따라요. 네. 에일이나 보통 라거를 따는 것 같아요. 그 위에 기네스 반을 또 올리는 거죠. 그렇죠. 아니요, 보통 기네스가 밑에 내려가는 것 같아요. 흑맥주가 제가 알기로는 비중이 좀 더 높거든요. 그 액체 비중이. 그랬나? 저는 과학 시간이 나오네. 네, 하프앤하프 저도 먹어봤는데 어쨌든 되게 신기하잖아요. 이게 하프앤하프 처음에 안 섞여요. 네, 안 섞여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어. 같은 잔에 두 종류의 맥주를 따르는데 이 층이 나뉘어요. 저 미국에서 처음으로 봤었는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아닌데 기네스가 먼저 가나? 기네스가 기억이 안 나- 전 기네스가 밑에 오는 그랬던 기억이 것 같아요. 나요. 뭐, 네. 뭐 어쨌든 맛있어요 그것도. 또 이제 기네스라고 하면은 또 기네스를 이용한 되게 칵테일도 많잖아요. 그쵸. 아이리시 밤이라고 하는 이제 폭탄주죠. 네, 폭탄주입니다. 드셔보셨잖아요. 하이타이러니까. 맞아요. 아주 맛있더라고요. 맛있어요. 어. 그게 이제 뭐 어떤 술을 깔루한가요? 아니에요. 베일리스인가? 베일리스예요. 베일리스를 타나요? 그 샷잔에다가 베일리스를 절반 따르고 네, 그 위에다가 제미슨이라는 네. 아 제임슨. 제미슨. 네. 제미슨이라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제미슨이라고 있나요? 제미슨이라고 네. 있던데 그 아일랜드 위스키. 그렇죠. 네. 아일랜드 위스키를 하고 그 이제 제일 작은 잔. 네. 그 기네스 잔 중에서 제일 작은 게 네네. 있죠. 파인트가 제일 큰 거고. 그거보다 아니요. 근데 파인트보다 약간 작은 사이즈에 주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도 아, 이제 그래요? 술집 저는 가서 제일 먹으니까. 작은 잔을 네. 먹어봤는데 맛있죠. 네. 그거는 이제 원샷으로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샷잔을 넣고 네. 이제 거기다가 이제 또 기네스를 붓고 네. 원샷에 마시는 거죠. 그렇죠. 그럼 베일리스가 달거든요 술이. 맞아요. 초콜릿 맛이 달달하더라고요. 나요. 초콜릿 맛이 나요. 그래서 이제 하이타이님이 술을 잘 못 드시는데도 그걸 원샷을 하시더라고요. 맛있어요. 네. 맛있는 술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 기네스를 가장 추천드리고 싶고 기네스 생맥주를 꼭 한번 드셔보길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 흑맥주가 저는 이제 호불호가 되게 많이 갈리는 맥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은 뭐 저나 이제 뭐 로우 타이러닝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아하지만 좋아하죠. 이게 탄산이 거의 없고 약간 간장 맛있는 느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간장. 네, 진짜 이거는 간장 맛이다. 간장 약간 그 정도의 느낌. 되게 간장이라니.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저도 무슨 같은 말이야. 생각인데 저도 같은 생각인데 기네스가 맛있는 거는 특히 생으로 먹으면 맛있는 게 뭐냐면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맥주가 네. 그 무거운 느낌이 나는 게 좋아요. 묵직해요? 네, 기네스는 약간 그런 맛이 나요. 정말 그 스타우트라고 하잖아요. 그 강한 그 느낌이 나요. 그 나요. 이게 다른 스타우트는 없어요? 맥콜 마셔봤어요? 맥콜? 맥콜 마셨. 맥콜이 무거워요. 그래요? 목 넘기는 게 되게 쉽지 않아요. 맥콜이 콜라도 사이다나 그래요. 콜라도. 아 그건 이제 탄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맥콜을 이제 이거 듣고 한번 마셔봐요. 진짜 맥콜이 맥콜을 마셔보고 사이다를 먹어보면 사이다가 되게 가벼워요. 콜라나 이런 것들은. 그래요? 근데 맥콜은 되게 무겁고 넘김이 쉽지가 않아요. 그 탄산을 떠나서 그 음료 자체가. 제가 어제 갔던 술집에서 흑맥주를 따라왔었는데 그 하이타이러님이 그러셨잖아요. 이거 맥콜 느낌이다. 맞아요. 기억 안 나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무거움이 있는 거예요. 약간. 아. 네. 근데 맛만 맥콜 같다는 거였지. 그게 뭐 무겁다 가볍다는 느낌이 아니었나. 그걸 구분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서. 뭐 저희도 뭐 수준 그냥 근데 약간 이제 많이 먹다 보면은 그쵸, 이게 그쵸, 좀 그 느낌이 다르잖아요, 확실히. 그냥 뭐 그러니까 기네스밖에 없냐고요. 아니요. 네, 스타우트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스타우트에도 이제 또 다른 스타우트의 종류가 있어요. 이제 임페리얼 스타우트라는 종류가 있는데 임페리얼 하면 이제 제국 있잖아요. 제국. 이제
그 아일랜드나 영국에서 만들었는데 러시아 수출용으로 만든 맥주를 이제 임페리얼 스타우트라고 불러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제 원래 도수가 높은 술들을 먹잖아요. 뭐 그쵸. 보드카드라든지. 그래서 도수를 좀 극적으로 올려요. 어떻게 올리지? 그건 이제 그것까지 잘 모르겠는데 끓이나? 뭐 아직 많이 부족해요, 쌤. 네네 저도 많이 부족해요. 그래요. 뭐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래서 도수가 굉장히 높은 뭐 일반 맥주는 한 4, 5도 정도 되지만 뭐 9도, 10도까지 도수를 올려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러시아 수출용으로 만든 건데 올드 라스푸틴이라고 그 라스푸틴이라는 사람이 진짜 그 라벨에 그려져 있어요. 라스푸틴이라는 사람이 진짜로 있어요. 네네. 검색해 보시면 약간 경악할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분은 신체 일부가 박물관인가 어딘가에 들어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사실인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네. 그런 소문이 있어요. 네. 저 본 적이 없으니까 뭐 실제로. 그래서 그 올드 라스푸틴이라는 그 맥주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임페리얼 스타우트 계열의. 그래서 이거는 좀 특이한 게 맥주를 차갑게 먹어서는 안 되고 그 보통 이제 병을 그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꺼낸 다음에는 1시간 있다가 먹으라고 해요. 보통 한 14도에서 15도 정도에 이제 먹어야 상온에서? 된다고. 네네네. 왜? 상온까지는 아니다. 14, 15.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도수가 높은 술은 주로 이게 차갑게 먹으면은 지나치게 소맥 같은 맛이 나더라고요. 알코올 향만 나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때 이건 다른 얘기인데 그 호가든 아시죠? 네네. 그 호가든 계열의 호가든 그랑블루라는 맥주가 있어요. 그랑크루. 호가든 그랑크루라는 이제 호가든에서 나온 이제 좀 더 도수 높은 이제 그런 맥주가 홈플러스에서 한번 되게 싸게 풀린 적이 있었어요. 한 병에 뭐 2,000원 막 이렇게. 원래 그렇게 싼 술이 아닌데 제 생각에 재고 관리가 안 돼서 이제 빨리 푼 것 같은데. 그래서 호가든이다. 한 병에 2,000원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굉장히 사갔었대요. 근데 이거를 저희는 보통 이제 맥주를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바로 꺼내서 먹으니까 그렇게 먹으니까 소맥 맛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평이 되게 안 좋았었대요. 근데 실제로 이 이제 호가든 이제 그랑크루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상온에서 마셔야 되는 맥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그래야 거품도 좀 되게 많이 올라오고 그 특유의 이제 향도 느낄 수 있고. 생각해 보면 저는 라거 같은 경우는 진짜 시원하게 마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는 에일은 약간 너무 차가운 맛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술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것도 이제 그래서 이제 가끔 맥주 라벨을 살펴보시면은 이제 뭐 해외 맥주 라벨을 살펴보시면은 그 최고의 서빙 온도가 적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몇 도에서 몇 도 사이에 먹어라. 좋네. 네, 그게 없다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애매하다 싶으면은 인터넷 검색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뭐 이제 올드 라스푸틴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에서 꺼낸 다음에 1시간 있다 먹어라. 그래서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올드 라스푸틴 영국 술이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 되게 영국 술이잖아요. 기괴하게 네네. 생겼네요. 흔히 얘기하는 이제 한 짓도 되게 기괴해요. 네. 하는 짓도 되게 기괴했어요. 굉장히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독약을 먹었는데도 뭐 살아났다. 뭐 그런 뭐 약간 설화 같은 얘기죠. 도시 전설의 거의 뭐 지존급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사람. 되게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술은 이번엔 일본 맥주예요. 일본 맥주. 네. 일본에서 이제 히타치노 네스트라는 이제 양조장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는데 되게 나오는 맥주마다 되게 호평을 받는 막 전 세계 뭐 맥주 이런 그런 상도 이제 휩쓸어가는 약간 그런 맥주인데 여기 이제 카푸치노 스타우트라는 맥주가 있어요. 카푸치노 커피잖아요. 맛있겠다. 네,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양조하는 과정에서 그 커피 향을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커피 열매 자체를 이제 양조하는 과정에서 넣었다고 들었는데 되게 먹어보면은 이름 그대로 약간 커피 맛이 나는 흑맥주예요. 그런 맥주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커피 스타우트라고도 많이 불러요. 네, 그래서 맞아요. 다른 쪽에서도 이제 많이 양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히타치노 네스트에 그 라벨을 보면은 부엉이가 그려져 있어요. 부엉이? 네, 부엉이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건 부엉이 맥주라고 흔히 많이 부르는데 이거는 요즘 제가 좀 찾아보려고 해봤는데 많은 마트에선 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수입이 많이 안 됐구나. 네네. 물량이 딸리나 보다. 좀 비싸기도 해요. 물량이 딸리네. 네. 왜냐하면 좀 워낙 인기가 있기 때문에. 게다가 공장이 그렇게 크지 않은가 봐요. 네네네. 그렇게 큰 양조장이 아니에요. 카푸치노랑 라떼랑 뭐가 다른 줄 알아요? 뭐가 달라요? 시나몬의 차이 아니에요? 뭐 라떼도 시나몬 뿌릴 수 있잖아요. 네. 뭐가 다를까요? 카푸치노랑 뭐요? 라떼. 라떼? 네. 카푸치노 라떼 우유의 양. 제가 알기론 카푸치노와 라떼의 차이는 거품이에요. 그래요? 카푸치노에는 무조건 거품이 있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카푸치노 마시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이제 아이스 카푸치노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저도 잘 못 들어본 것 같네요. 아이스 카푸치노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냥 아이스 라떼에 시나몬 뿌려주는 게 아이스 카푸치노인 거예요. 네. 거품을 왜 만들어냈냐면 식지 않게 하려고. 커피가 식지 말라고. 그 거품이 두꺼울수록 커피가 빨리 안 식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거품 내는 것도 기술이라고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대요 옛날에. 근데 그 시크릿 가든인가요? 예전에 그 방송을 보면 이제 그 유명한 장면이 있잖아요. 아세요? 몰라요. 그 이제 라떼 키스. 네, 하지원 씨의 입술에 이제 거품이 묻어서 현빈 씨가 그 거품을 어떤 방법으로 없애주거든요. 좋네요. 네, 근데 그때 먹었던 커피는 라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닌가요? 라떼였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약간 시나몬의 유무로 구분을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엔. 그럴 수도 있죠. 네. 어쨌든 그래요. 맥주 얘기로 돌아가서. 네, 뭐 다 했어요 이제. 2개요? 왜 오늘 2개야? 아니 기네스 했잖아요. 기네스. 기네스는 네. 이미 선택을 했고. 네. 그리고 하나 더 할게요. 좋아요. 방금 생각이 났는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맥주를 사러 좀 대형 마트에 갔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었어요. 왜냐면 거기에 뭐라고 해야지? 있을 거라고 기대 못했던 그렇죠. 맥주가 거기 있어서. 정확해요. 정말 기대하지도 못했던 맥주가 있더라고요. 그 이제 미국의 양조장 파운더스라는 양조장이 있어요. 파운더스에서 이제 매년 이제 만드는 그런 스타우트 계열의 맥주가 있는데 이름이 KBS예요. KBS 이제 파운더스에서 만드는 KBS라는 그 술인데 정말 비싸요. 마트에서 갔는데 그때 한 병에 2만 원이었어요. 맥주 한 병에? 네, 350ml짜리 맥주 한 병에. 우와. 근데 그만큼 맛이 기가 막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기가 막혀. 저도 못 사 먹어봤어요. 정말 한 병에 2만 원은 함부로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보고 싶은데 350ml에 정확히 19,800원이었어요. 19,800원 거의 위스키 값이네요. 네, 거의 그렇죠. 위스키 와인 저리 가라네. 네, 근데 이게 왜 놀랐었냐면은 이 KBS가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사실 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매니아들이 거의 뭐 쓸어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쌈에도 불구하고 그 매니아층이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막 그래서 예를 들어 KBS가 입고가 되었다면 이제 보통 광고를 해요. 그런 이제 주류 샵에서 KBS 입고. 그런데 입고가 되었다고 해서 가보면은 이미 다 팔리고 없어요. 되게 좋은 시간에 가셨나 보다. 근데 거기도 KBS가 되게 많더라고요. 심지어 그 마트에. 이제 유행 지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약간 맥주계 그 맥주 매니아층들에게는 정말 인기가 많은 맥주예요. KBS가. 네, KBS. 한번 마셔보고 싶다. 저도 마셔보고 싶어요. 근데 기회가 되면 마셔봐야겠어요. 네. 우리도 호불 연구합시다. 미래를 위하여. 우리만의 호불 개발해 놉시다. 근데 한국이 제가 알기로는 그 호비 자라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기후로 알고 있어요. 호비 어느 온도에서 자라요? 약간 좀 서늘한 지역에서 잘 자란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밀이 잘 안 나잖아요. 밀은 한국은 네. 쌀 문화권이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밀이 자라는 데와 비슷한 데서 자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홉은. 독일이 그래서 홉의 최대 생산지예요. 신의주로 갑시다. 어디요? 신의주요? 서늘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좋네요. 뭔가 서늘한 곳에 가서 호불 잔뜩 뿌려놓읍시다. 우리. 뭐 홉은 이미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배합할 건지와 연구해놔봐요. 미래를 준비합시다. 5년 뒤에 어떻게 될 줄 알아. 내년에 더블린 갈지도 모르는데. 정말 꿈과 같은 더블린을 얘기예요. 가신대. 더블린 저도 정말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근데 더블린도 가봐야 되고 영국도 가봐야 되고. 때가 많네요, 그렇죠? 옥토버페스트도 가야죠. 옥토버페스트 가면은 맥주 잔이 1리터래요 한 잔에. 그 누구지? 그 서버들 있잖아요. 네, 맞아요. 서버들이 시험 봐야 된대요. 여성분들이신데 그 1리터짜리 맥주잔은 일단 잔 무게만 거의 뭐 1kg 이상 나갈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거를 한 손에 4-5개씩 이렇게 들고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서버가 되기 위해서는 근력 시험을 봐야 된대요. 장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즐겁게 사시네요, 다들. 하이타일러가 도고가 되니까. 네, 괜찮네요. 통역도 이미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시즌에 정말 그 위넨의 숙박 요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요. 거의 2배 가까이 오르더라고요. 2배요? 네네. 제목 잡아야지. 비어로드 한번 갑시다. 비어로드. 괜찮네요. 독일에서 벨기에를 거쳐서 영국을 거쳐서 아일랜드까지. 독일에서 독일 맥주 마시고. 네. 벨기에 가서 벨기에 맥주 마시고. 그렇죠. 호가든이 벨기에에서 온 맞아요. 거잖아요. 네, 벨기에 그 정말 일부분이고. 네덜란드 하이네켄. 네. 뭐 벨기에만 해도 사실 맥주는 벨기에 그렇죠. 맥주 되게 많아요. 뭐 스텔라도 벨기에 맥주고 레페도 그렇죠. 벨기에 체코. 맥주고. 체코도 한번 가야죠. 코젤. 네, 체코부터 시작해야겠네요. 필스너 우르켈. 그렇죠. 네. 원래 버드와이저가 부드바이저. 맞아요. 그렇죠. 부드바르라고 해서 또 그런 체코 브랜드가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갑시다. 비어로드. 열심히 하세요. 하이타일러 씨. 그래요? 네, 열심히 하세요, 좀. 좋다. 비어로드. 괜찮네요.
한 6개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비오로드 타면서. 세상에. 9월에 체코에 내려서 아, 네. 9월 한 중순쯤에 내려서 네.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10월에는 이제 독일로 넘어가서 악토버페스트를 지나서 한 나라에 한 달씩. 그 네덜란드 하이네켄에서 그 저기를 해요. 1년에 한 번씩 공연을 해요. 아, 그 한국에서도 해요. 한국에서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네네네, 그것도 맞아요. 가고 오. 좀 관심 좀 가져요. 그래? 하이네켄 페스티벌 못 들어보셨어요? 알죠, 한국에서 알죠, 하는 거? 알죠. 네. 되게 요새 맥주 페스티벌 많이 해요. 맥주 페스티벌 아니라 카스도 그거는 하고. 진짜 이렇게 음악 페스티벌 클럽이에요? 같은데. 네. 스타디움을 빌려서 클럽 같이 해요. 해요, 많이 해요. 아 좋다. 괜찮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종착지는 아일랜드. 더블린. 네. 아일랜드 가면 또 아이리시 위스키도 한 잔. 좋다. 그럴 거면 이제 스코틀랜드 들려야 돼. 스카치 위스키 마시고. 점점 커지네요. 아우, 이 아저씨들. 아니 이게 그 요즘 그 브렉시트 얘기 나오잖아요. 아, 브렉시트가 이제 되면은 스카치 위스키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른다는 소문이 또 돌더라고요. 세금이 붙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니 우리나라는 또 따로 뭐. 아니 그러니까 안 그래도 비싼데 거기서 더 비싸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는 애초에 주류세가 비싸서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 큰 차이 없을 거예요. 그런가요? 음. 역시나 또 되게 꿈 같은 즐거운 얘기네요. 행복해네. 네, 뭐 정리를 하자면 이제 포터와 스타우트 둘 다 흑맥주 계열이고 이제 에일 계열의 맥주다. 그리고 포터는 영국에서 시작된 영국에서 주로 시작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스타우트는 아일랜드 계열이다. 스타우트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네스를 빼놓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기네스에서 정말 한 가지만 기억하실 것은 기네스 캔 맥주 드실 때는 꼭 잔에 따라 드셔라. 저는 정말 이거는 꼭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다르거든요. 저도 이제 집에 기네스 그 전용잔이 하나 있는데 저 웬만해서는 편의점에서 사온 맥주는 그냥 꿀꺽꿀꺽 마시는데 기네스는 꼭 잔에 따라 마셔요. 좋네요. 네, 설거지가 아무리 귀찮더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기네스는 꼭 잔에 따라 드시길 추천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그 임페리얼 스타우트라고 해가지고 러시아 수출용의 좀 더 도수 높은 맥주 올드 라스푸틴이라는 브랜드가 있고요. 이거는 약간 상온에서 드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일본에서 만든 히타치노 네스트 부엉이 맥주인데 거기서 나오는 카푸치노 스타우트를 한번 드셔보시길 또 권해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파운더스라는 미국의 양주장에서 나온 KBS. 네, 이름이 굉장히 쉽죠 우리나라에서. 왜 KBS까지는 그 뭔가 약자가 같긴 한데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왜냐하면 문득 생각난 거라. 그래서 KBS 굉장히 비싼데 굉장히 이제 매니아층의 사랑을 받고 있는 맥주다. 잘했어요. 오늘 준비가 좀 많이. KBS 약은 이거예요. 뭐예요? 켄터키 브레이퍼스트 스타우트예요. 브렉퍼스트. 브레이퍼스트. 아침에 드시는 건가? KBS 약자 켄터키를 시작한다고요? 켄터키 브레이퍼스트. KFC랑 같이 먹어야 되겠네요. KFC들은 같이 드세요. 오케이. 진짜 KBS네. 네, KBS요 진짜. 그렇습니다. 네, 뭐 기회가 된다면 KBS 한번 마셔보도록 하죠. 가시죠. 네. 비오로드 2020. 좋네요. 내년인가요? 2020이 벌써 내년이네요. 9월 체코로 시작하여 더블린에서 끝나는 비오로드. 좋습니다. 해보고 싶다. 응원합니다. 같이 가야 돼요. 응원해요. 통역이 여러분. 필요하거든요. 응원해요. 네. 뭐 이제 방송 마무리할까요? 네,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 약간 짜잘짜잘하게 여러 개를 소개해드릴 것 같아요. 오케이. 네, 그래서 좋네요. 네, 다음 시간에 좀 더 준비를 열심히 해오겠고요. 음. 지금까지 쌤이었습니다. 하이 타일러. 여태까지 포인트레스 살롱 로 타일러였습니다. 네, 팟빵 파티, 아이튠즈, 유튜브 모두 들으실 수 있으시고요. 뭐 POL 잉글리시라고 검색을 하셔도 되고 포인트레스 살롱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다 이제 검색이 되시니까요. 한글로 검색해도 돼요? 아니요, 한글은 안 안 되는 돼요. 것 같아요. 네, 영어로 포인트레스 살롱. 그 태그에 좀 넣으세요. 그래요. 넣으면 돼요. 네, 포인트리스. 한국어 표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애매하긴 한데 포인트리스. 포인트리스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많이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What is the malted liquor? What gets you drunker quicker? What comes in bottles or in cans? Beer. Can't get enough of it. Beer. How we really love it. Beer. Makes me think I'm a man. Beer. I could kiss and hug it, but I'd rather chug it. Got my belly out to here. Beer.